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샘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부터는 8월 7일까지 올 때까지 우리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월에 시험 봤던 제35회 국가고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58번 문제를 보시면 제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첫 번째,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힌다.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옷을 밟고 낙상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옷은 안 되겠죠. 전기 코드에는 바닥에 고정한다. 전기 코드 같은 거, 전선 같은 것은 벽 쪽으로 바닥이 아니라 벽 쪽으로 고정해서 붙여줄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긴다. 크기가 넉넉한 신발보다는 꼭 잘 맞는 신발과 그리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추는 게 아니라 취침 시에 침대는 낮추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침대 난간을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맞죠? 조명 같은 것은 자다가 본인이 바로 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되겠네요. 네.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 소화기 같은 경우는 항상 보호자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야라는 소리치는 거나 아니면 비상벨을 눌러줄 수 있도록 하고, 불길이 작으면 소화기를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순서를 보시면 먼저 안전펜을 뽑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전펜을 뽑고 그리고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잡이를 움켜줍니다. 손잡이를 움켜쥐고 그리고 분말을 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나번, 그 다음에 라번, 그리고 가번, 그리고 다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날아가다. 네, 4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시기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 보시면 간장에 재운 깻잎 장아찌, 이것은 굉장히 짜죠. 안 되죠. 묵은지가 넣은 부대찌개, 이것도 안 되고, 카레를 입혀 구운 참치, 우렁이를 넣고 끓인 된장, 그 다음에 고추장으로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이라고 했네요. 여기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카레로 인한 그거죠. 네. 카레를 입혀서 구운 참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고혈압 대상자는 소금 참치를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혈압을 낮추기 위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은 뭐 어디에 있냐면 통밀이나 고구마, 그 다음에 바나나나 호두, 우유 같은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 동물성 지방 같은 거 이런 것들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고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고, 그리고 카페인 같은 것을 제한하는 게 좋겠죠. 알코올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현미밥이나 잡곡밥, 두부, 야채, 달걀찜 같은 걸 같은 것이 좋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제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1번을 보시면 얼굴을 비치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지금 60번은 답이 이거죠. 네. 그 다음에 다리를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네, 다리 간격이 이거 좋네요. 조명 같은 경우는 우선 우리 조명이 공간 전체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도에 맞는 조명등을 설치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계단 높이를 잘 볼 수 있도록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무릎 아래쪽에도 보조등 같은 걸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 3월인가요? 이게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설물 등을 치울 때는 간접 조명보다는 직접 조명, 밝게 해서 바로 그 배설물 같은 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도 화장실이나 계단 복도에 조명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보통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앉은 키라든지 윌체어 높이를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발바닥에 바닥에 안정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싱크대라든지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손이 높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식탁보 같은 경우는 더러움이 눈에 잘 띄는 밝은색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우리 문턱 같은 경우는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출입기구 문턱을 없애고 가능한 한, 그리고 거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물건 같은 걸 두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응급 호출기라든지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욕조 같은 경우는 여기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욕조는 낮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낮은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양변기 옆이라든지 세면대에 뭘 설치해야 됩니까?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욕조에는 우리가 통수 목욕을 할 때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낮에는 우리가 환기할 수 있도록 열어놓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사용한 후에도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열고 닫기에 편하도록 문고리,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이것은 가장 잘 알고 있죠. 우리 현관에 문고리는 막대형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대형, 둥근형이 아니라 막대형 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낮은이 좋겠죠. 네, 문턱이 아니라 문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 현관에도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아주 의자를 놓아줘서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리 간격의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62번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아주 좋죠. 네,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한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병행한다. 외출의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게 아니죠. 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우리 봅니까?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요. 동행 전에 외출의 목적이라든지 상황에 맞는 외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출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통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외출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 개인 소지품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병원에 가신다면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라든지 복용 상태를 보호자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출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좋고요. 개인 업무 절대 방해하면 안 되고요. 만족 정도는 보호자가 아니라 대상자한테 확인해서 만족스러운지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우리가 시설장에다 보고할 수 있도록 상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1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63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여가 활동을 신상에서 하게 한다. 각오를 바꾸어서 기분 전환을 돕는다.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 준다. 이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죠.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에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한 어느 걸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하도록 하고요. 아침 식사는 몇 시부터 평상시와 같게 해주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식탁에서 같은 그릇으로, 그 다음에 같은 유텐실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상자가 스스로 해서 잔존 기능이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요양보호의 가장 먼저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우리가 특히 치매를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상황에 플렉서블하고 유연성 있는 요양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에게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을 치우고 항상 안전할 수,
어떤 돌발적 상황이 나타날 줄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안전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긴다. 이렇게 답이 맞겠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반복적 우리 하시면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질문을 못 들은 척한다.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서 집중하게 한다.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준다. 이건 답은 무엇입니까? 그쵸? 환기. 예,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는 거 계속적인 행동을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당에 꽃을 보도록 한다. 예,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집에 언제 가요라는 그런 것을 해서 다른 곳으로 환기시켜서 꽃을 보러 가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행동이 해가 되지 않을 경우는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어도 좋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 대상자를 다독거리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계속적으로 약을 달라고 할 때는 약을 찾아보겠다고 하면 안정시키고요. 그리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그리고 아까 손뼉을 치면서 주의를 환기시킨다든지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든지 과거의 경험이나 고향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단순한 일거리, 복잡한 일거리가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거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65번은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배해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연량을 줄이는 게 배해가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계속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열량이 우리가 많이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줄이는 게 아니고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줄인다. 아니죠. 다양한 음식이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아니죠. 우리 음식의 섭취와 관련 증상을 보시게면은 과식 증상이 있고 이식 증상, 거식 증상이 있습니다. 과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고 그 다음 이식이라는 것은 음식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드시는 것을 말하는 거고 거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음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손잡이 같은 경우는 우리 대상자들이 치매 대상자들이 뭔가 잡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게 돼요. 약간 좀 넓은 것이 좋고요. 가벼운 것보다는 약간 무게감이 있어서 뭔가를 들고 있다는 느낌을 알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어깨에 걸쭉한 음식을 준다. 네, 치매 말기에는 씹는 것조차도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린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드실 때 약간 훌쩍 쉽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네. 밤에 숙면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실내를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낮이니까 밝게 해줘야겠죠. 침대에 가서 눕게 한다. 이것도 안 되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를 깨운다. 이건 절대 안 되고요. 주기적으로 말을 밤낮이 바뀌어서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는 대상자들을 말을 걸어서 자극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수면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을 보면은 보통 뭐 2, 3일간 잠을 자지 않고 2, 3일 뒤에 계속 잠을 잔다든지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배의 증상 그리고 낮에는 잔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우리 하루 일정을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하고요. 그리고 휴식 시간을 배정하고 목의 운동도 밖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소음을 최대한 줄이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방 안에서 조는 경우가 있을 때는 산책과 같은 우계 활동, 바깥 활동을 늘리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오후에 저녁에는 그리고 커피라든지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외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대상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맞겠네요. 그 다음에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방을 바꾸어 준다.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집안은 조명을 어둡게 한다.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는다. 따가 아니라 다겠죠. 네, 네.
자녀와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네.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네. 자녀와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네. 신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창문을 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창문 같은 것은 열어놓으면 안 되겠죠.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 신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관찰하고 안전하게 치워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회하는 이유가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가로 인해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소변을 보고 싶은지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서 현실감, 진압력을 일깨워 준다든지 배에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같은 관련 기관에 미리 협조를 구해서 신분증을 부착해 준다든지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야간 배회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맞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67번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계속 우리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